최근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의 주인공으로 항상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안타 행진과 호수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MLB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의 경기를 예고하며 이정우를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선수로 광고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이정우의 첫 번째 타석의 안타는 큰 화제가 되었고 며칠째 계속되는 위협구와 오심판정 논쟁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텍사스와의 3연전이 계속되면서 어제는 이정우와 이볼디의 맞대결, 오늘은 이정우와 밀러와의 맞대결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볼디는 지난 4월 1일 99개의 공으로 신시내티 타선을 완벽 봉쇄하면서 2025 시즌 첫 매덕스 투구 달성한 투수입니다. 오늘 만난 텍사스의 선발 우한 타일러 밀러는 올 시즌 5경기에서 26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68로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이정우의 안타를 시작으로 이날 5이닝 2실점하며 ERA가 1.14로 급등,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이 부문 1위를 내줘야 했습니다. 어제 황당한 오심의 희생양이 된 이정우가 올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 최고 에이스를 상대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2013년 신시내티 레즈에서 데뷔한 말리는 올 시즌 4위 영상 페이스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정우의 안타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에 패배하면서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정우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던 타일러 말리를 공략해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우는 1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말리의 시속 135km 컷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익수 앞으로 날아가는 안타를 쳤습니다. 초구 볼을 골라낸 뒤 2구째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온 스트라이크를 지켜봤습니다. 이정우는 3구째 84마일 커터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고민하지 않고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이정우의 타구는 좌익수와 안타로 연결되었습니다. 3회 1사 1루에서는 시속 133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시속 162km짜리 빠른 타구를 만들었지만 육격수에게 걸려 땅볼 아웃이 되었습니다. 볼카운트 원원에서 82.5마일 슬라이더에 방망이를 냈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력을 자랑하는 닉 아메드가 슬라이딩 캐치로 이정우의 안타성 타구를 잡았습니다. 이정우는 5회 1사 1루 원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높게 날아오는 직구를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불리한 볼카운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볼카운트 1에서 들어온 2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정우는 볼로 판단하고 잘 참았습니다. 중계화면에서도 확실히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는데 주심은 스트라이크로 선언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이정우는 3구째 바깥쪽 스플리터에 배트를 내밀어 좌익수 뜬 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정우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왼손 사이드암 타일러 밀러 상대는 이정우와 텍사스 브루스 보치 감독과의 기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회 2사 후 좌타자를 잡기 위해 밀러를 마운드에 올린 브루스 보치 감독은 8회 첫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오른손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밀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좌타자 이정우를 밀러로 상대해서 이정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밀러는 통산 좌타자 상대에 피안타율이 2할 2푼 3리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정우도 이날 경기 전까지 좌완 상대 타율이 3할 8푼 1리로 우완 상대 타율인 3할 3리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정우는 초구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빠진 공을 골라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지켜본 뒤 3구 빠지는 스위퍼를 골라내면서 2대1로 유리한 볼카운트를 끌고 갔습니다. 4구째 시속 141km 싱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자 방망이를 돌렸지만 투수 땅볼로 잡혔습니다. 이정우를 상대하기 위해 항상 상대팀 감독이 팽팽한 기싸움으로 덤벼드는 긴장감이 재미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말 터진 패트릭 베일리의 우전 안타로 올 시즌 4번째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승리로 18승째를 거두며 승률을 6할 4푼 1리로 쌓았습니다. 2연패 중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3위 다저스와 승차는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정우의 황당한 오심 판정은 오늘까지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트에 분명히 맞았는데 파울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9회 말 선두타자 이정우는 텍사스 좌완 로버트 가르시아와 승부를 펼쳤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가르시아가 던진 93마일짜리 직구가 손목 쪽으로 날아오면서 화들짝 놀라 쓰러졌습니다. 이정우는 다행히 몸에 공을 맞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정우의 배트에 공이 맞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파울 선언 후 가르시아와 승부를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이정우는 당연히 파울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석에 들어서면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삼루심은 손에 맞았다며 헛스윙 삼진을 선언했고 배트에 맞는 소리를 들은 주심은 삼루심의 판정이 맞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중계 화면으로 봐도 방망이에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멜빈 감독은 태블릿을 들고 와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체크 스윙 시 파울 여부를 확인하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심판진의 정확한 판정이 요구되지만 이날 3루심, 주심은 모두 수준 이하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의 출루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타격감이 좋았던 이정우였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지만 심판진의 한심한 판정으로 아웃 카운트 하나가 허무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정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왜 그런 판정이 내려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심판들은 계속 내가 스윙을 했고 공이 내 손에 맞았다고 말했다. 삼진 판정이 이미 내려졌으니 파울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 심판들에게 기본적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에게 이런 위협구와 몸쪽 공, 황당한 판정 등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미러키전에서는 이정우를 향한 몸쪽 공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전담 방송사 중계진이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정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시즌 11호 2루타 포함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2볼넷으로 3출루 활약을 하며 샌프란시스코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5회 미러키 투수 에브러 유리베의 몸쪽 공이 이정우의 무릎 근처로 향했던 것입니다. 유리베의 초구 시속 99.5마일 싱커가 이정우의 무릎 근처로 깊게 들어갔고 이정우가 급히 몸을 뒤로 빼며 피한 공은 포수 에릭 하세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존을 벗어나 백네트 광고판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 전담 중계 방송사 MBC 스포츠 베이에어리어 중계진도 크게 놀랐습니다. 통산 124승 투수 출신 해설가 마이크 크루코는 타자 무릎 앞으로 시속 99마일을 던졌다고 말하자 캐스터 데이브 플레밍은 지금 자이언츠 팬들의 미움을 사고 싶다면 이정우에게 저런 공을 던지면 된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정우가 혹시라도 다치면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루코도 이정우에게 이런 공을 던지면 안 된다. 이정우도 똑같은 말을 한국말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베는 아랑곳하지 않고 2구째 시속 99.7마일 싱커도 몸쪽 깊게 붙였습니다. 이어 3구째 슬라이더, 4구째 싱커도 모두 몸쪽으로 붙였지만 전부 다 존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이정우는 또 1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정우에게 몸쪽 공과 위협과 폭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정우는 바깥쪽을 워낙 잘 치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몸쪽 승부를 하는 투수가 많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몸쪽 깊숙한 공은 부상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정우를 겨냥한 황당한 위협구와 오심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개의치 않고 정면 돌파하는 이정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부상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정우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